이모 이거라도 받아요. 제가 다 먹지도 못해요. 서진아, 됐어. 이모는 괜찮아. 거짓말 어제 약 먹는 거 봤어요. 지하철 3번 출구 앞 겨울바람이 임시 노점 천막을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최서진은 빨간 파카, 후드를 깊이 눌렀으며 군밤 솥을 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손끝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후 6시 반 서진에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목은 이미 쉬어 있었다.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11시간째 같은 자리 하지만 오늘 매출은 고작 34,000원 재료비를 빼면 2만 원도 안 남는다. 내일은 해숙 이모 병원 가는 날인데 서진은 작은 캐리어를 열어 돈을 세어봤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치면 최소 8만 원 부족했다. 턱없이 부족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해숙이었다. 서진아, 내일 병원 안 가도 돼. 약 아직 남았어. 이모, 지난주에 다 떨어졌잖아요. 괜찮아. 한두 번 안 먹는다고 안 돼요. 당뇨약은 꼬박꼬박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목소리를 높였다가 서진은 입을 다물었다. 전화 너머로 해숙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분명했다. 이모, 제가 오늘 밤까지 벌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이 겨울밤 하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올 시간에 한 봉지라도 더 팔아야 했다. 정혜숙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서진을 걷어준 사람 8년 전 엄마 최미정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엄마는 유일한 친구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숙아, 나 큰일 났어. 그날 해숙은 당장 병원으로 달려왔다. 당시 해숙은 해숙이네 밥상 2호점까지 확장한 성공한 식당 사장이었다. 수입도 안정적이고 저축도 넉넉했다. 미정아, 걱정하지 마. 병원비는 내가 댈게 안 돼. 너무 미안해. 우리가 무슨 사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 해숙은 미정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암은 빠르게 진행됐고 3개월 만에 미정은 세상을 떠났다. 그때 서진은 겨우 11살이었다. 서진아, 이모랑 살자. 혼자 두면 내 엄마가 눈을 못 감아. 해숙은 서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친딸처럼 키웠다.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주고 식당 주방에서 요리도 가르쳤다. 서진아, 너 손재주 좋다. 나중에 요리사 되겠는데? 정말요? 이모 같은 요리사요? 그럼 이모보다 더 멋진 요리사. 그때는 행복했다. 엄마는 없었지만 해숙이 있었다.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다. 하지만 1년 전 모든 게 무너졌다. 해숙이 20년 지기 지인의 사업 보증을 섰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다. 거액을 빌려 달아났고 해숙에게는 3억 원의 빚이 남았다. 식당은 압류됐다. 저축은 모두 날아갔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서진아, 이모가 미안해. 이모가 바보같이. 해숙은 서진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곧 다시 일어섰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이모가 있잖아. 둘은 봉천동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해숙은 시장에서
반찬 일을 시작했고 서진은 학교를 다니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해숙의 몸을 갉아먹었다. 당뇨가 생겼고 고혈압이 왔다.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다. 6개월 전 해숙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진아, 이모 때문에. 너까지 이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서진은 학교를 자퇴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내린 결정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해요. 공부는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퇴한 19살. 여자애를 써주는 곳은 없었다. 학력도 경력도 기술도 없었다. 결국 선택한 게 노점이었다.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겨울철 한정 임시 영업 군밤과 고구마 하루 수입은 많아야 5만 원, 적으면 2만 원 하지만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군밤이요. 따뜻한 군밤. 서진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쉰 목소리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나가던 직장인 한 명이 멈춰섰다.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재빨리 따끈한 군밤을 봉투에 담았다. 손님이 돈을 건넬 때 서진은 그의 따뜻한 장갑을 보았다. 자신의 손은 동상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다. 손님이 떠나고 서진은 캐리어에 돈을 넣었다. 38,000원 조금씩 늘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때였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서진 씨 맞으시죠? 봉천동 다세대 월세 연체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2개월치 밀린 월세 60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 안 되시면 퇴거 절차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주저앉고 싶었다. 60만 원 해숙 이모,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이제 밀린 월세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다. 일어서야 했다. 버텨야 했다. 서진은 군밤솥에 밤을 더 넣었다. 불을 세게 지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군밤이요. 따뜻한 군밤.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서진은 계속 외쳤다. 누군가는 오늘을 살기 위해 내일을 미룬다. 최서진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바로 저 건너편 고급 세단 안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한도윤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수저를 들지 않았다. 영양사가 계산한 균형 잡힌 식단, 소아과 전문의가 추천한 메뉴, 유기농 재료로 만든 음식들. 하지만 아이는 그저 빈 접시를 응시할 뿐이었다. 도윤아, 한 숟가락만. 유모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입 가까이 가져갔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이런 상황이 시작된 지 4개월째였다. 엄마 한지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부터 도윤은 점점 말을 잃어갔다. 선택적 함구증, 특정 상황에서만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먹지 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됐다. 한태성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았다. 소아정신과 심리상담사,
영양 전문가 누구든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심리적 거부 반응입니다. 억지로 먹이면 역효과입니다. 따뜻한 기억과 연결된 음식을 찾아보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많았다. 하지만 효과가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도윤의 체중은 계속 줄었다. 8살 평균 체중에서 5kg이나 빠졌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김 여사는 30년간 이 집안에서 일했다. 태성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도윤이 태어났을 때도 함께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는지 알았다. 한지우는 재벌가의 며느리였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 아침마다 도윤을 깨우고 직접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다 줬다. 밤에는 꼭 책을 읽어주며 재웠다. 도윤아,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그게 지우가 도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지우는 도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다. 즉사였다. 도윤에게는 작별 인사를 할 시간조차 없었다.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식탁을 정리했다.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 하루에 2~3 숟가락이 전부였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태성이 퇴근한 것이었다. 도윤이는 방에 있습니다. 저녁은 말끝을 흐렸다. 태성은 넥타이를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안 먹었군요. 내국 한 숟가락도. 태성은 아들 방으로 가려다 멈춰섰다. 문틈으로 도윤이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도윤은 엄마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도윤아. 태성이 조용히 불렀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아빠를 바라볼 뿐이었다. 저녁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아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태성은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엄마가 보면 슬퍼하실 거야. 도윤이가 아픈 거.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태성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작고 가벼운 몸, 뼈만 남은 것 같았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태성은 무력했다. 회사에서는 수천 명이 직원을 이끄는 CEO였지만 집에서는 그저 무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다음 날 오후 김 여사는 도윤을 학교에서 데려오는 길에 특별한 냄새를 맡았다. 고소하고 달콤한 겨울의 냄새. 군밤이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작년 겨울 사모님이 도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군밤을 사왔던 날. 도윤아, 이거 맛있다. 엄마랑 같이 먹자. 응. 엄마도 먹어. 도윤이 신나서 군밤을 까주던 모습, 지우가 웃으며 받아먹던 모습. 혹시 김 여사는 차를 세웠다. 도윤아, 저기 좀 보자. 서울역 3번 출구. 임시 노점이 보였다. 빨간 파카를 입은 여학생이 쉰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군밤이요. 따뜻한 군밤. 김 여사는 도윤의 손을 잡고 노점으로 다가갔다. 군밤 한 봉지 주세요. 네, 잠시만요. 서진은 지친 얼굴로 군밤을 담았다. 손이 떨렸다. 너무 추웠고 너무 피곤했다. 하지만
손님에게는 최선을 다해 웃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김 여사는 돈을 건네며 서진의 손을 보았다. 동상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톱 주변은 갈라져 있었다. 어린 나이에 차로 돌아와 김 여사는 군밤 하나를 까서 도윤에게 건넸다. 먹어볼래? 도윤은 군밤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음식이었다. 엄마와 함께 먹었던 아이는 조심스럽게 군밤을 입에 넣었다. 달콤하고 고소했다. 따뜻했다. 그리고 엄마 생각이 났다. 도윤은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삼켰다. 토하지 않았다. 거부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하나 더 먹을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도윤은 군밤 내 알을 먹었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음식을 입에 넣은 것이었다. 김 여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작은 변화였지만 확실한 시작이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한태성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도윤이가 오늘 군밤을 먹었습니다. 태성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군밤을? 내 서울역 앞 노점에서 파는 군밤인데요. 작년에 사모님이랑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나 봅니다. 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군밤. 단순한 간식이 아들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니. 계속 사주세요. 도윤이가 원하는 만큼. 네, 회장님. 그런데 뭔가요? 그 군밤을 파는 학생이 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혼자 일하고 있더라고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여학생이 자신의 운명과 얽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도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엄마와 함께 군밤을 먹었다. 엄마는 웃고 있었고 도윤도 웃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액자가 숨겨져 있었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지난 겨울 눈 내리는 날 공원에서 찍은 것.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다. 도윤도 웃고 있었다. 둘 다 군밤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작게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나왔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도윤은 4개월 동안 엄마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생각하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군밤은 달랐다. 군밤을 먹는 순간 엄마가 떠올랐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다음 날 방과 후 도윤은 김 여사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도 그 누나한테 갈 거예요? 김 여사는 놀라서 도윤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말을 했다. 목소리를 냈다. 도윤아, 말했어. 네, 그래, 그래. 오늘도 가자, 누나한테. 김 여사는 기쁨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도 서진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컨디션이 더 나빠 보였다. 얼굴은 더 창백했고 기침을 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은 힘없이 인사했다. 학생,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서진은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해숙 이모 병원비를 내고 나니
식비가 부족했다. 군밤 2봉지 주세요. 내 서진은 군밤을 담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휘청거렸다. 학생. 김 여사가 얼른 서진을 부축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식사는 제대로 했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김 여사는 한눈에 알아챘다. 언제 먹었어요? 어제 아침에. 그럼 지금 24시간 넘게 굶은 거잖아요. 김 여사는 도윤을 차에 태우고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삼각김밥과 따뜻한 음료를 샀다.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려고요. 김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진은 결국 받아들었다.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핑 돌았다. 너무 배가 고팠다. 천천히 드세요.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먹었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몸이 음식을 원했다. 도윤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 누나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구나. 누나 힘들어 보여요. 도윤이 김 여사에게 작게 말했다. 그러게 참 안쓰럽다. 서진이 김밥을 다 먹고 돌아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그런데 학생, 혹시 보호자는 안 계세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같이 사는 이모가 계세요. 근데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그럼 학생 혼자 돈을 버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김 여사는 가슴이 아팠다. 이 어린 나이에 혼자 생계를 책임지다니. 학생 이름이 뭐예요? 최서진이요. 나이는 19이요. 학교는 작년에 그만뒀어요. 김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알았다. 서진 씨, 우리 내일도 올게요. 그때도 군밤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차로 돌아온 김 여사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저 아이를 도와줘야 하는데, 하지만 자신이 직접 도와줄 처지가 아니었다. 김 여사는 유모일 뿐이었다. 하지만 회장님께 말씀드리면 아니야. 회장님도 지금 도윤이 일로 힘드신데. 그날 밤 김 여사는 한태성에게 도윤이 말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회장님, 도윤이가 오늘 말을 했습니다. 태성은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입니까? 네. 오늘도 그 누나한테 갈 거예요? 라고요. 태성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군밤 그렇게 효과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회장님 말씀하세요. 그 군밤 파는 학생이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인 것 같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태성은 조용히 들었다. 나이가 19이라고 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가족은 편찮으신 이모랑 산다고 했습니다. 태성은 잠시 생각했다. 내일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네. 도윤이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잖습니까? 감사 인사라도 해야죠.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다. 그날 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해숙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이모, 오늘 어떤 할머니가 밥 사주셨어요. 할머니? 군밤 사러 자주 오시는 분이요. 도윤이라는 애랑 같이 오셨어요. 해숙은 서진이 밥을 얻어먹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서진아, 이모가 미안해. 아니에요.
그분들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도윤이는 되게 착한 애고 서진은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다. 해숙은 서진의 그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정아. 내 딸 정말 착하게 컸어. 이렇게 힘든데도 웃고 있어. 일주일이 지났다. 한도윤은 매일 군밤을 먹었다. 처음에는 4~5알이었지만 이제는 한 봉지를 거의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도윤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김 여사,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놀았어요. 정말? 뭐하고 놀았어? 술래잡기요. 제가 이겼어요. 4개월 만에 돌아온 아이의 목소리. 김 여사는 매일 감사했다. 그리고 군밤을 먹은 날은 저녁 식사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한태성은 아들의 변화에 감격했다. 체중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도윤아, 아빠가 오늘 일찍 들어왔다. 같이 저녁 먹을까? 응. 도윤이 대답했다. 태성은 그 짧은 대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김 여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서진의 노점을 찾았다. 처음에는 군밤을 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김 여사는 서진에게 관심이 생겼다.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혼자 일하는 소녀. 추운 날씨에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 손님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쉰 목소리로 호객을 하는 모습에서 절실함이 느껴졌다. 김 여사, 저 누나 매일 거기 있어요? 어느 날 도윤이 물었다. 그런 것 같아. 힘들어 보여요. 기침도 많이 하고. 그러게 감기가 심한가 봐.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같이 가보면 안 돼요? 차에서만 보지 말고. 김 여사는 놀랐다. 도윤이 먼저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한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 정말? 추운데 괜찮겠어? 내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김 여사는 잠시 고민했다. 한태성 회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 하지만 아이가 처음으로 보인 적극적인 의사였다. 알았어. 그럼 오늘 같이 가자. 그날 오후 김 여사는 도윤의 손을 잡고 노점 앞까지 걸어갔다. 도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둘렀지만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서진은 손님을 기다리며 군밤을 뒤적이고 있었다. 김 여사가 다가가자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고 웃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오늘은 이 아이가 꼭 오고 싶다고 해서요. 서진은 도윤을 내려다보았다. 작고 마른 아이였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안녕?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도윤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우리 군밤 좋아해? 맛있어? 네, 맛있어요. 엄마랑 먹었던 것 같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서진은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제일 잘 구워진 걸로 줄게. 서진은 정성껏 군밤을 골라 봉투에 담았다. 크고 윤기 나는 것들만 골랐다.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봉투를 건네주며 서진이 말했다. 추운데 따뜻하게 먹어. 감기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누나도 감기 걸렸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기침 소리 들렸어요. 목소리도 아파 보이고.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감기가 일주일째 낫지 않고 있었다. 약을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버티고 있었다. 도윤은 서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같아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다. 서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다. 김 여사는 도윤의 어깨를 감쌌다. 도윤아, 엄마랑 비슷해요. 웃는 게, 따뜻한 게. 도윤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서진은 무릎을 굽혀 도윤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 그럼 내 엄마는 분명 정말 좋은 분이셨겠다. 서진은 부드럽게 말했다.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김 여사의 손을 꼭 잡았다. 김 여사는 서진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서진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차로 돌아온 김 여사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군밤을 까먹고 있었다.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도윤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엄마. 생각나서 슬프지 않아?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슬프긴 한데 따뜻해요. 김 여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슬프지만 따뜻하다.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김 여사는 한태성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도윤이가 그 학생을 보고 엄마 같다고 했습니다. 태성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다. 엄마 같다고요? 네, 웃는 게, 따뜻한 게 사모님 같다고. 태성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우연이겠죠. 아이가 그리워서 누구든 엄마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묘하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느낌이요? 그 학생이 도윤이를 대하는 태도요.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 학생, 이름이 뭡니까? 최서진이라고 했습니다. 최서진. 태성은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낯설지 않은 성씨였다. 최씨. 순간 20년 전 기억이 스쳤다. 최미정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도망쳤던 여자. 설마.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서 사도 되겠습니까? 김 여사의 질문에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도윤이가 좋아한다면. 하지만 태성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최서진. 최씨. 성을 가진 19살 소녀.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아이. 확인해 봐야 하나. 태성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하지만 그날 밤 태성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0년 전을 떠올렸다. 최미정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미안해. 나는 가문의 책임을 져야 해. 알아요. 괜찮아요. 미정아, 나중에라도. 아니에요. 그냥 잊어요. 우리 만난 적 없던 거로 해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태성은 미정을 찾지 않았다. 일부러 잊으려 했다. 하지만 완전히 잊어지지는 않았다. 가끔 꿈에서 미정을 보았다. 웃고 있는 미정, 울고 있는 미정. 그리고 지금 최서진이라는 소녀. 내일 직접 가봐야겠어. 태성은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한태성은 회사 일정을 일찍 마치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운전기사에게는 혼자 가겠다고 했다. 3번 출구 앞 김 여사가 말한 그 노점이 보였다. 빨간 파카를 입은 소녀가 군밤솥 앞에 서 있었다. 쉰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군밤이요, 따뜻한 군밤. 태성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른 체고 창백한 얼굴, 동상에 걸린 손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태성은 차에서 내렸다. 천천히 노점으로 다가갔다. 서진은 손님이 다가오는 걸 보고 고개를 들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분위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은 습관적으로 인사했다. 군밤 한 봉지 주세요. 네, 잠시만요. 서진은 정성껏 군밤을 담았다. 태성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손놀림, 표정, 목소리. 뭔가 익숙했다. 미정과 닮았다. 4,000원입니다. 태성은 5,000원을 건넸다. 거스름돈은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셔야죠. 서진은 1,000원을 거슬러 주려 했지만 태성은 손을 저었다.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 정도는 감사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태성은 군밤 봉투를 받아들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더 가까이서 보니 확실했다. 눈매, 코, 입꼬리 미정과 똑같았다. 학생네, 혹시 어머니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왜 그걸 물으시는데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다. 최미정이에요.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태성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최미정 역시 그 여자였다. 그리고 눈앞에 이 소녀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태성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괜찮아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서진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다. 왜 엄마 이름을 물어보는 걸까? 어머니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오래전에 엄마를 아세요? 서진의 눈이 커졌다. 내 대학 때 알았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랬구나. 엄마 친구분이셨어요? 네, 그렇게 봐도. 태성은 말을 흐렸다. 서진은 엄마를 아는 사람을 만난 게 반가웠다. 엄마 어떤 분이셨어요? 제 기억엔 항상 웃고 계셨는데 착한 분이셨어요. 정말.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그걸 애도의 감정으로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엄마 기억해 주셔서. 태성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저는 한태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태성은 명함을 건넸다. 서진은 받아서 읽어봤다. 한태성 한성그룹 회장 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이세요? 네, 왜 저한테. 미정 씨 딸이니까요. 도와주고 싶습니다. 서진은 명함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태성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차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차 안에서 태성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확인해야 했다. 확실하게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 나야, 네, 회장님, 친자 확인 검사할 수 있는 병원 알아봐 주게. 비밀이 보장되는 곳으로.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고 태성은 백미러로 노점을 바라보았다. 서진이 다시 호객을 하고 있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딸이라면, 미정이 혼자 키운 딸이라면, 태성은 눈을 감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미정아,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날 밤 태성은 집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20년 전 미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젊은 미정의 얼굴, 웃고 있는 미정. 그리고 오늘 본 서진의 얼굴 닮았다. 너무나 닮았다. 태성은 사진을 꼭 쥐었다. 확인되면 그때는 제대로 책임질 거야.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아.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도 계속 서진이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친아버지래도 지난 8년은 제가 함께 했으니까 당연합니다. 혜숙 씨는 서진이에게 진짜 가족이십니다. 혜숙은 그 말에 조금 마음이 풀렸다. 그리고 제 병원비나 생활비 그런 거 지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진이 때문에 도와주는 거라면 모를까. 저 때문에 도와주려는 건 사양할게요.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숙의 자존심을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께서 원하실 때는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둘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다. 서진의 어린 시절, 미정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해가 지고 있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서진이가 걱정할 거예요. 혜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숙 씨네.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이를 지켜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미정이 딸이니까. 혜숙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다. 태성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정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서진이는 아빠를 알 권리가 있어. 미정아, 고마워. 나 같은 놈을 이해해줘서. 태성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서진에게 말할 준비를 해야 했다. 이틀 후 한태성은 민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회장님, 병원 알아봤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센터에서 비밀리에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아. 그런데 문제가 있네. 무슨 문제입니까? DNA 샘플을 어떻게 채취하지? 본인 동의 없이는 회장님께서 사용하신 물건이나 머리카락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태성은 잠시 생각했다. 그날 서진이 건넨 군밤 봉투, 아직 차 안에 있었다. 서진의 지문과 DNA가 묻어 있을 것이었다. 알았네, 내가 직접 가져가겠네. 하지만 태성은 찝찝했다. 본인 동의 없이 몰래 검사를 한다는 것이 하지만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친자 확인 검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서진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서진이 노점 준비를 하러 나갔을 때 구청 공무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노점 운영하시는 분이죠? 네, 그런데요. 임시 노점 허가 구역에 대한 안전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영업이 중단됩니다. 네. 2주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공지는 한 달 전에 나갔습니다. 구청 게시판과 문자로 발송했고요. 공무원이 서류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동절기 임시 노점 안전 점검 및 보수 공사 시행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서진은 당황했다. 한 달 전 공지, 문자 받은 기억이 없었다. 2주 동안 아예 영업을 못하는 건가요? 내 점검과 보수가 끝나고 안전 확인이 되면 다시 허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생활비가 죄송합니다만 규정이라서요. 다른 노점분들도 다 같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은 사무적인 말투였다. 서진은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다.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오늘 오후까지요. 내일부터는 이 구역 출입이 통제됩니다. 공무원들이 떠난 후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주 동안 수입이 없다는 뜻이었다. 계산을 해보았다. 지금 남은 돈은 12만 원 해숙 이모. 다음 주 병원비가 8만 원 밀린 월세 60만 원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야 했다. 불가능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해숙에게 전화했다. 이모 왜? 무슨 일이야? 노점 2주 동안 못해요. 안전 점검 때문에. 전화 너머로 해숙의 한숨이 들렸다. 그럼 어떡하니? 제가 다른 일 알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신부터 불안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군밤 솥에 불을 껐다. 남은 밤을 봉투에 담고 천막을 걷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때였다 누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드니 도윤이 김 여사와 함께 달려오고 있었다. 도윤아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왜 일찍 왔어? 학교 일찍 끝났어요. 그런데 왜 정리해요? 도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 그게 잠깐 쉬어야 해서. 2주 정도 왜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점검 때문에. 김 여사는 서진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냈다. 억지로 웃고 있지만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무슨 일이에요? 구청에서 안전 점검한대요. 2주 동안 영업 중단이요. 그럼 그동안은 다른 일 찾아봐야죠. 서진은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김 여사는 가슴이 아팠다. 누나, 그럼 우리 군밤은?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안해. 도윤아 2주 후에 다시 올게 싫어요. 누나 없으면 안 돼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난 일주일간 군밤을 먹으며 서진과 친해진 아이에게 이 소식은 충격이었다. 김 여사는 아이를 다독였다. 도윤아, 누나도 힘든 거야.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서진은 도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약속할게. 정말? 응, 정말. 서진은 남은 군밤 봉투를 도윤에게 건넸다.
이거 가져가 마지막 군밤이야. 아껴 먹어. 도윤은 봉투를 꼭 안았다 따뜻했다. 김 여사와 도윤이 떠난 후 서진은 계속 정리를 했다. 오후가 되자 모든 게 끝났다. 텅 빈 자리만 남았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한 달 넘게 매일 서 있던 자리, 추위와 싸우며 외로움과 싸우며 버텨온 자리. 이제 2주 동안 올 수 없었다. 버텨야 해. 어떻게든 서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한태성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회사 일로 근처를 지나다가 서울역 쪽을 보았을 때였다. 군밤 노점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태성은 차를 세웠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서진이 있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역 3번 출구 임시. 노점들이 모두 철거됐네. 이유를 알아봐주게. 네, 회장님. 1시간 후 민석에게서 답이 왔다. 구청 안전 점검이라고 합니다. 2주간 영업 중단이라고 하네요. 그럼 그 아이는 아마 다른 일을 찾거나 쉬어야 할 겁니다. 태성은 전화를 끊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서진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소녀.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틀 후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다. 민석이 봉투를 가지고 왔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태성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봉투를 뜯었다. 친자 확률 99.99%. 태성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확실했다. 최서진은 자신의 딸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네, 예상은 했으니까. 하지만 예상과 확인은 달랐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민석, 네, 회장님.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주게. 알겠습니다. 이틀 후 민석이 보고했다. 최서진 양, 현재 심야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 내 봉천동 근처 24시 편의점입니다. 태성은 주먹을 쥐었다. 자신의 딸이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니. 그리고 회장님 또 뭔가. 최서진 양과 정혜숙 씨 월세 2개월 연체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태성은 눈을 감았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얼마나 밀렸지? 60만 원입니다. 태성에게는 푼돈이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도와줘야 해 하지만 어떻게. 태성은 고민에 빠졌다.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주면 서진은 받지 않을 것이었다.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다. 민석, 그 편의점 주소 알려주게. 네, 회장님. 그날 밤 태성은 직접 그 편의점을 찾아갔다. 새벽 3시 봉천동 24시간 편의점. 최서진은 카운터에 기대어 졸음과 싸우고 있었다. 밤샘 근무 사흘째 몸은 이미 한계였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점장이 CCTV로 감시하고 있었다. 졸다 걸리면 바로 잘렸다. 조금만 더 버티자. 서진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띵동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어서 오세요.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다 한태성이었다. 엄마를 알았다던 그 회장님, 어머 회장님? 서진은 당황했다. 이 새벽 시간에 왜 여기에? 안녕하세요. 서진 씨. 태성은 조용히 인사했다. 여기서 일하세요? 내 노점이 잠깐 쉬는 동안 밤샘 근무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서진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의 숨은 피로를 태성은 알아챘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 떨리는 손. 커피 하나 주세요. 내 서진은 냉장고에서 커피를 꺼내 계산했다. 2,500원입니다. 태성은 돈을 건넸다. 잠깐 서진의 손과 스쳤다. 차가웠다. 손끝이 얼어 있었다. 서진 씨네. 태성은 말을 멈췄다. 지금 여기서 말해야 할까? 내가 내 딸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준비가 필요했다. 서진을 위해서도, 도윤을 위해서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드린 명함 아직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왜 그러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엄마 친구니까요. 미정 씨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바라셨을 겁니다. 딸이 잘 되기를.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태성은 편의점을 나섰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다음 날 태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민석, 최서진과 정혜숙이 사는 집 월세 내가 대신 내주게네. 명의는 익명으로 절대 내가 낸 걸 알리지 마. 하지만 회장님, 그리고 정혜숙 씨 병원비도 지원해줘. 역시 익명으로. 알겠습니다. 민석은 당황스러웠지만 따랐다. 이틀 후 정혜숙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익명의 후원자가 밀린 월세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집주인의 말에 혜숙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누가요? 모릅니다. 익명이라서요. 그리고 앞으로 3개월 치도 선납하셨습니다. 혜숙은 믿을 수 없었다. 누가? 왜?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진아,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우리 월세를 대신 냈어. 네. 서진도 놀랐다. 누가요? 모른데. 익명이래. 서진은 순간 누군가를 떠올렸다. 한태성 회장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진은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회장님? 네, 서진 씨. 무슨 일이에요? 혹시 저희 집 월세? 아니요, 제가 아니에요. 태성은 단호하게 거짓말했다. 그럼 누가 좋은 사람이 도와준 거겠죠? 받으세요.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서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다. 누가 도와준 걸까? 왜? 하지만 감사했다. 정말로 감사했다. 일주일 후 노점 영업이 재개되었다. 서진은 다시 서울역 3번 출구 앞에 섰다. 군밤이요. 따뜻한 군밤. 목소리가 돌아왔다. 생기가 돌아왔다. 누나. 도윤이 김여사와 함께 달려왔다. 도윤아.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도윤을 안아주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누나 없어서 군밤 못 먹었어요. 그날 태성도 조용히 나타났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딸과 아들이 함께 웃는 모습.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정혜숙을 만나야 했다.
미정의 가장 친한 친구.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 태성은 결심했다. 한태성은 정혜숙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민석을 통해 정혜숙의 일정을 파악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봉천동 보건소에서 당뇨 관리 교육을 받는다고 했다. 태성은 그날을 택했다. 화요일 오후 3시 봉천동 보건소 앞. 태성은 차에서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자 정혜숙이 나왔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꿋꿋한 걸음걸이였다. 태성은 차에서 내렸다. 정혜숙 씨? 혜숙은 돌아봤다. 낯선 남자였다.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 누구세요? 한태성이라고 합니다.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한태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혜숙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순간 얼굴이 굳었다. 설마 당신이 그 한태성? 네, 미정이가 말했던. 네, 맞습니다. 혜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혜숙은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태성이 막아섰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서진이에 관한 일입니다. 그 이름에 혜숙은 멈춰섰다. 서진이를 어떻게 알아요? 친자 확인을 했습니다. 서진이는 제 딸입니다. 혜숙은 비틀거렸다. 태성이 부축했지만 혜숙은 뿌리쳤다. 손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미정이가 당신한테 말 안 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제가 먼저 찾았습니다. 우연히 서진이를 보고. 우연? 혜숙은 비웃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당신이 20년 동안 외면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알면서 왜 그랬어요? 미정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혜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 애를 낳고 혼자 키우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단 한 번도 당신한테 도움 청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태성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정이는 마지막까지 서진이 얘기했어요. 우리 딸만은 잘 키워야 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해라고. 혜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제가 키웠어요. 8년 동안 제 딸처럼. 근데 제가 바보같이 사기를 당해서 서진이까지 고생하게 됐어요. 제 잘못입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태성은 무릎을 꿇었다. 보건소 앞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태성은 개의치 않았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서진이를 위해서. 혜숙은 눈물을 닦았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대답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있어요. 평생. 하지만 혜숙은 결국 한숨을 쉬었다. 일어나요. 제가 졌어요. 태성은 천천히 일어섰다. 어디 가서 얘기합시다. 여기선. 둘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미정이가 유서를 남겼어요. 혜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서요? 네, 그 안에 당신 얘기가 있었어요. 혜숙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태성에게 건넸다. 읽어보세요.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미정의 손글씨였다. 혜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서진이를 부탁해. 내가 아니면 믿을 사람이 없어. 그리고 혹시, 정말 혹시 태성이가 나중에 서진이를 찾는다면 거절하지 마. 내가 태성이한테 말 안 한 건 내 선택이었어. 그 사람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그 사람은 큰 그릇이야.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서진이는 달라. 서진이는 아빠를 알 권리가 있어. 아빠의 사랑을 받을 권리도 있고. 태성이가 진심으로 책임지려 한다면 받아줘. 서진이를 위해서 나는 후회 없어. 서진이를 낳은 것도 혼자 키운 것도 다만 서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내 친구 그리고 고마워 마이너스. 미정 태성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정아 울지 마세요. 미정이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혜숙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서진이를 다시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가 될 거면 끝까지 책임지세요. 또 도망치면 제가 용서 안 할 거예요. 태성은 혜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약속합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서진이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서진이한테 천천히 말하세요. 갑자기 아빠라고 하면 애가 놀랄 거예요. 알겠습니다. 혜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은 도움부터 주고 싶습니다. 서진이가 꿈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꿈이요? 요리사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혜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라면 미정이도 원했던 거예요. 서진이가 좋은 요리사 되는 거 도와주시겠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도 계속 서진이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친아버지래도 지난 8년은 제가 함께 했으니까. 며칠 후 한태성은 서진을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라고 밝힐 수는 없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먼저 청소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로 했다. 태성은 민석에게 지시했다. 청소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 만들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갑자기요? 응,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야. 특히 조리, 제과제빵 분야를 중점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넉넉하게 전문가들 영입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한 달 안에 시작할 수 있게 해. 알겠습니다. 민석은 당황스러웠지만 회장의 지시를 따랐다. 2주 후 프로그램이 완성됐다. 한성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만 18세에서 24세까지 학력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했다.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졸업 후에는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태성은 직접 서진을 찾아갔다. 노점이 다시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오후 5시 퇴근길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시간. 군밤이요. 따뜻한 군밤. 서진은 목청껏 외치고 있었다. 태성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다가갔다. 서진 씨.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한태성 회장이었다. 회장님, 시간 좀 있어요?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은 손님이 많아서 30분만요. 중요한 얘기예요.
서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옆 노점 아저씨에게 잠깐 봐달라고 부탁하고 태성을 따라갔다. 근처 카페에 앉았다. 무슨 얘기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회사에서 청소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태성은 팜플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게 뭐예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거예요.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등. 서진은 팜플릿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눈이 점점 커졌다. 이거 정말 무료예요? 내 교육비, 재료비, 실습비 전부 무료예요. 그리고 교육받는 동안 월 80만 원의 생활비도 지원돼요. 80만 원이요?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 그리고 6개월 교육 끝나면 저희 계열사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취업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해요?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학력은 상관없어요.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서진 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서진은 팜플릿을 꼭 쥐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게 꿈인가 꿈.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보증합니다. 서진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성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서진 씨,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당신의 권리예요. 권리요? 네,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어요. 꿈을 꿀 권리가 있고요. 서진은 한참을 울었다. 태성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 제 회사로 오세요. 서류 작성하고 오리엔테이션 받으면 돼요. 네. 꼭 갈게요. 서진은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카페를 나서며 서진이 물었다. 근데 회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태성은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할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엄마 친구니까요. 미정 씨가 당신이 잘 되길 바라셨을 거예요. 엄마.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 이제 꿈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와 해숙에게 소식을 전했다. 이모, 저 교육 프로그램 들어가요. 정말? 어떤 프로그램인데? 서진은 팜플릿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해숙은 듣다가 눈치챘다. 한태성 이 사람이 만든 거구나. 해숙은 며칠 전 태성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좋겠다. 서진아, 내 꿈 이룰 수 있겠네. 네.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서진은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하게 잠들었다. 태성도 집에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다. 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언제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한 달이 지났다. 최서진은 한성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에서 조리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칼질, 불 조절, 재료 손질, 요리 이론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즐거웠다. 저녁에는 노점을 계속 운영했다. 교육비가 무료였고 생활비도 지원됐지만 서진은 일을 멈출 수 없었다.
해숙 이모의 생활비도 필요했고 스스로 버는 돈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한도윤은 여전히 매일 군밤을 사러 왔다. 이제는 서진과 완전히 친해졌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우와, 진짜? 우리 도윤이 천재네. 누나도 요리 학교 재밌어? 응, 엄청 재밌어. 오늘은 오믈렛 만드는 법 배웠어. 나도 먹고 싶다. 그럼 다음에 만들어 줄게. 도윤은 서진을 누나라고 불렀다. 아직 진짜 남매인지는 몰랐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었다.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사모님, 도윤이가 웃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말도 잘하고 다 저 서진 양 덕분이에요. 어느 날 한태성이 서진의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회장님, 서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인사했다. 잘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오늘은 뭐 배웠어요? 오늘은 파스타요. 까르보나라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맛있다고 하셨어요. 서진은 신이 나서 설명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딸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서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둘은 교육원 휴게실로 갔다. 서진 씨, 사실 할 말이 있어요. 태성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서진도 긴장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요? 제가 서진 씨 엄마이 친구라고 했죠? 네, 사실은 친구 이상이었어요. 서진의 눈이 커졌다. 연인이었어요. 20년 전에, 네. 그리고 서진 씨는 제 딸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자 확인도 했어요. 99.99% 확실합니다. 말도 안 돼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엄마가 남긴 유서도 있고. 태성은 조심스럽게 미정의 편지를 꺼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엄마의 손글씨 엄마의 목소리. 서진이는 아빠를 알 권리가 있어. 편지를 다 읽고 서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왜 엄마는 저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제 인생 망치지 않으려고. 그래도 아빠한테는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서진은 울먹였다. 태성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해요. 서진아,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거, 엄마를 혼자 두었던 거, 당신을 돌보지 못한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엄마가 선택한 거예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책임지는 어른으로 곁에 있고 싶어요. 서진은 한참을 울었다. 태성은 조용히 기다렸다. 시간이 필요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받아들이는데 얼마든지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교육 받고 싶어요. 요리사 되고 싶어요. 당연하죠. 당신의 꿈이잖아요. 서진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해숙 이모랑도 계속 살 거예요. 이모는 저한테 진짜 엄마예요. 알아요. 해숙 씨는 당신의 가족이에요.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요. 도윤이 그 아이도 아빠 아들이죠?
내 도윤이는 당신 동생이에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도윤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당신이 준비되면 같이 말하려고 해요. 알겠어요.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저 다시 교육 들어가 볼게요. 그래요. 서진이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태성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고마워요. 서진아 받아들여줘서. 일주일 후 서진은 도윤을 만나기로 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공원 벤치에 셋이 앉았다. 서진, 도윤, 그리고 태성. 도윤아, 누나가 할 말이 있어.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예요? 사실은 누나가 진짜 누나야. 진짜 남매. 도윤은 눈을 깜빡였다. 진짜로요? 응, 우리 아빠가 같아. 도윤은 서진을 보고 아빠를 보고 다시 서진을 봤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진짜 누나 생겼어요. 도윤은 서진을 꼭 안았다. 서진도 도윤을 안아주었다. 우리 이제 가족이야. 도윤아. 응. 가족. 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딸과 아들이 안고 있는 모습. 이 순간을 위해 20년을 기다렸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다. 서진은 계속 교육을 받았고 도윤은 매일 군밤을 사러 왔고 태성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6개월 후 서진은 교육을 수료했다. 우수 수료생으로 선정되어 한성 호텔 레스토랑에 취직했다. 첫 출근 날 서진은 요리사복을 입고 거울을 봤다. 엄마, 저 해냈어요. 요리사 됐어요. 그날 저녁 태성은 가족 식사를 제안했다. 우리 다 같이 저녁 먹을까? 서진이 요리로. 제가요? 응, 우리 딸이 만든 첫 요리 먹고 싶어. 서진은 환하게 웃었다. 알겠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저녁 태성의 집. 서진은 주방에서 정성껏 요리를 만들었다. 해숙도 함께 왔다. 김 여사도 함께였다. 식탁에는 서진이 만든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다. 자, 다 같이 먹어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다. 태성, 도윤, 해숙, 김 여사 모두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도윤이 먼저 한 입 먹었다. 우와. 누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정말?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서진은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태성도 한 입 먹었다. 딸이 만든 음식. 그 맛이 너무나 따뜻했다. 서진아, 네. 고마워. 우리 가족이 돼줘서.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도 고마워요. 아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태성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도윤도, 해숙도, 김 여사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도윤이 서진에게 물었다. 누나, 이제 군밤은 안 팔아요? 응, 이제 안 팔아. 요리사가 됐으니까. 그럼 군밤 어떻게 먹어요?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집에서 만들어 줄게. 누나표 군밤. 정말요? 응. 오늘은 제가 까줄게요. 누나. 도윤은 서툴지만 정성껏 군밤을 까기 시작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누군가 대신 건넨 군밤 한 봉지로 한 아이는 다시 먹기 시작했고 한 어른은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한 소녀는 새로운 가족과 꿈을 찾았다.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군밤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한태성은 깨달았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늦은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끝.